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주 도심 야외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포구가 서북 3구와 함께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119 시민체험센터가 주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합니다. 충북도가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수 가망만이 여수 도심에서 불법 방류되는 오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들이 차례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멀리 나가는 대신 인근 공원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커다란 양동이에서 물이 한가득 쏟아지자 신이 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친구들과 징검다리를 건너고 물장구를 치다 보니 찜통 더위도 어느새 잊혀집니다. 누워있으면서 엄청 물 많이 맞았어요. 너무 재밌어갖고 다음에 하면 또 하고 싶어요. 미끄럼틀에서 물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물을 맞으며 모처럼만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애들도 물놀이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코로나 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고. 광주 쌍학공원과 상무 시민공원을 시작으로 도심 속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들이 연이어 개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동안 운영이 중단되면서 재개장에 대한 반가움도 2배 더 커졌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문을 연 야외 물놀이장들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개최를 앞두고 있는 지역 축제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제장 내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진 않을까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무안 연꽃 축제. 입장객들을 위한 체온계가 다시 들어서고 곳곳에는 방역수칙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무안구는 축제장에서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행사장 안에 발열 측정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발열이 의심할 시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3,000명대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잇따라 열릴 여름철 지역 축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장흥 물축제와 신안 임자도 민어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휴가철과 맞물려 개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는 축제장에서의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 축제장과 다중 집합시설 등 여름철 감염 취약 시설 7,000여 개소에 대해서 도시군 공무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궤도 위주 방역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여름 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되는 상황에 축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비활동적인 생활 습관에 따른 비만으로 인해 건강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를 포함한 서북 3구가 비만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 관리를 위한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달빛 따라 함께 걸어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를 13일까지 접수받고 자치구별 선착순 10명씩 약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서울 서북 3구인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3개의 구가 걷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한 사업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역에 집결해 자치구별 참여 주민 출석 체크 및 기념품을 배부하고 워크온 설치와 가입 후 출발했습니다. 코스는 월드컵 경기장, 매봉산 자락길, 문화비축기지, 하늘공원, 평화공원으로 이어져 약 7km를 3시간을 걸쳐 진행 후 기념 촬영을 끝으로 해산했습니다. 마포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합니다.
마포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합니다. 청소년의 인문학 소양 향상과 유익한 방학 생활을 도와주고자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문해력을 주제로 청소년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역사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은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마포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강의는 7월 16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마포중앙도서관 4층에서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119 시민체험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주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대전 소방본부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인원과 요일을 제한해 운영하던 119 시민체험센터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이에 119 시민체험센터는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되며 체험 프로그램 신청은 대전 소방본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OK 예약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한편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전 119 시민체험센터는 지진, 생활안전체험, 소화기, 옥내 소화전 조작 체험, 심폐소생술, 완강기 체험 등 5개 테마, 13개 코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119 시민체험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폭염 폭우 대비 안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내 공사장과 장애인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 산업단지 내 공사장과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화동 대전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복합문화센터, 스마트 주차장 공사장을 방문한 이 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폭염과 폭우 대비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시설 설치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은 이 시장은 장애인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생 현장과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100일간의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재산세 37,842건, 6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당해년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50% 나눠 고지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보다 0.05%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세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한데요. 납부고지서 없이 위택스, ATM기,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성군이 제25회 강원 환경대상 시상식 2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강원 환경대상은 청정 강원 환경 보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공적을 축하하고 지속가능한 강원 환경 가치 보전 도모 및 도민 환경보전 의식고취를 위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로 제25회를 맞은 강원 환경대상은 7월 19일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개최됐는데요. 대상 1명, 부문상 4명과 환경가족상 18가족을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 부문의 두산 ENT,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부문의 횡성 기후환경 네트워크가 선정되었고, 환경가족상은 횡성군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곽동삼 씨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 부문에서 수상한 두산 ENT는
투명 페트병을 분쇄하여 고품질 원료로 선별하는 기술을 가진 전국 유일의 기업으로 횡성군과 협업하여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가 확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충북과 세종, 대전을 하나로 연결하고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확정 고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도 선정된 사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충청북도와 대전시, 세종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충북도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 현안으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지원과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등 5개 사업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은 교육정책의 소외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 교육 기회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AI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AI 영재고 설립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되는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방문도 건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레이크파크 구축을 위한 댐 주변 입지 규제의 합리적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에 두 팔을 걷습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포항시에 가장 적합한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만들 계획인데요. 관련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도 열었습니다. 포항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 등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항시 먹거리 종합 수립 정책입니다. 푸드플랜 연구 용역의 주요 과제는 포항시 먹거리 실태 종합 진단 및 먹거리 전략 추진 방향 제시, 푸드플랜 수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방향 제시 등입니다.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은 생산 유통 기반 구축, 먹거리 정책 교육 및 홍보 등 5대 전략과 함께 안전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과 같은 15대 핵심 과제, 먹거리 맞춤형 기획 생산체계 구축,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 등의 32개 세부 사업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 실천 과제를 수립해 먹거리 관련 투 융자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포항의 발전 전략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 또한 적극 활용하는데요. 더 큰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민선 8기 발전 전략 수립 및 핵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과 21일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초청했습니다. 먼저 20일 구윤철 전 국조실장은 포항의 지역 특성 및 강점과 연계한 발전 전략 수립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가발전 전략과 부합하는 지역 성장 방향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포항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어 이틀 동안 민선 8기 핵심 사업 컨설팅을 위한 국별 토론회와 함께 21일에는 종합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각 토론에서는 국별 추진 전략 및 핵심 사업에 대한 해당 국장 발제와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습니다. 시는 민선 8기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노하우와 경험을 배워 시정에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부터 크게 올랐던 사료값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축산업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료의 재료인 곡물과 건초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환율 급등으로 좀처럼 폭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비 부진으로 솥값도 곤두박질 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안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김시호 씨. 부쩍 오른 생산비 탓에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1년 사이 배합 사료가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입 건초와 축사 바닥에 까는 깔치까지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솥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안 오르는 것이 없이 싹 올랐죠. 그래서 지금 축산 농가들이 지금 현상 유지하기가 지금 벅찬의 실정이죠. 사료의 원료인 곡물과 건초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곡물 수입지인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사료값은 올해만 3차례 가격이 올라 2배 이상 뛰었고 다음 달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반면 경기 침체 속에 소비는 부진해 솥값은 지난해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마리당 100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도 비상입니다. 곡물값 상승에 생산비가 2배 이상 늘었고 재료를 수급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축협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농가 부담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 인상폭을 줄이고 적자를 겨우 면하는 비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솥값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사료값은 배합사료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손익분기점을 제로 베이스로 놓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증한 청정해역 여수 가망만이 여수 도심에서 불법 방류되고 있는 오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단속 민원에도 여수시는 뒷짐만 지고 있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정해역 여수 가망만에서 오폐수 불법 방류가 눈에 띄게 심각해진 건 2년 전. 오폐수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민원이 빗발쳤지만 여수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매번 얘기도 똑같습니다. 뭐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게 진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수시가 오폐수 불법 방류에 손을 놓고 있는 건 관련 부서들이 업무의 한계를 짚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생태과는 하수 처리를 맡은 하수독과 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수독과는 단속 권한이 있는 기후생태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지도 점검을 바로 환경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 우리가 해서 관이 파손됐다든가 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 과에서 당연히 해야죠. 이러다 보니 지난 2년 동안 수질 검사나 환경 단속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오폐수 불법 방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의 오염 생태계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철저한 지도 단속과 감시 기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오폐수 불법 방류를 부추기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정한 청정 해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인데요. 이 고속도로와 광주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이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강진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인 광주 벽진동 제2순환도로 인근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벽진 나들목이 설치될 예정인데 송암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순환도로의 본선과 직접 연결을 하기 위해 모두 5개의 차선 가운데 가장 오른쪽이 아닌 3번째 차선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도로 주변 통행을 더 수월하게 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측도인 4, 5차로에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연결도로가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다시 급한 내리막을 내려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250m 길이의 도로의 경사도가 6.8%에 달하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종단경사 최대 허용 기준인 7%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내리막 경사 구간의 기울기만도 5.9%로 겨울철 빈결 등 기상 상황을 더하면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막에 내리막이 6%라는 거는 이제 여건이 안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운전자가 이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한국도로공사 역시 연구 영역을 통해 위험 요인을 인식해 도로에 홈을 파는 일명 횡방향 그루빙 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큰 소음이 발생해 도심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법까지 동원한 겁니다.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하거든요, 저희는. 미끄럼 사고 방지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전 문제 탓에 개통도 못하고 폐쇄 논란이 일었던 지산 나들목 사례. 2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인 벽진 나들목도 지산 나들목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사 안일이나 복지부동을 넘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아예 모른 척하는 황당한 여수시청 환경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초반 긴장감이 넘쳐야 할 공직사회가 심각한 기강회의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하천에서 폐수로 추정되는 오염이 발생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건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여수시청 환경지도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단속은 하지 않고 40분 동안 순찰만 하다가 떠났습니다. 나왔다가 아무도 없어서 사진만 찍고 그냥 갔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업무에 맞는 이거 시스템입니까? 분통이 터진 주민들은 급기야 경찰에 환경오염 사범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나와 시료를 채취하고 수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여수시가 다시 현장에 나온 건 오염원이 이미 사라진 나흘 뒤. 해명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모든 오염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저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왔거든요. 여수 가망만 오폐수 불법 방류도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구역 내는 하수도과 소관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며 환경 단속과 수질 검사에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의 새 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은 미래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982년 건립된 전남대학교 병원 진료동. 지은 지 4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됐고 외래와 수술실 등 의료 공간이 흩어져 있어 물리적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응급실 과밀화와 수술 적체, 미래형 의료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한 환자 유출도 문제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서울 지역으로 많이 이제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료의 격차인데요. 물론 이렇게 의료진들의 격차보다는 시설의 격차가 더 그동안 심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37년까지 1,300병상, 연면적 27만 제곱미터 규모의 뉴 스마트 병원 신축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선 전남의대 학동 캠퍼스와 간호대 부지에 700병상 규모의 건물이 신축됩니다. 2037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에선 기존 진료동과 주차장이 철거되고 6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섭니다. 국고 2,760억 원, 자부담 9,386억 원 등 예상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지원입니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최근 광주를 방문해 새 병원 신축 과제를 적극 돕겠다고 약속하며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타 결과 그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하면은 새로운 전남대 병원을 건립해서 우리 광주 전남 그 시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10월쯤 사업이 최종 확정돼 2024년쯤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여수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개장되는 해수욕장은 만성리, 모사금, 방죽포, 무슬목, 장등, 낭도, 거문도, 안도, 웅천 친수공원 등 총 9개소입니다. 여수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수질과 백사장 토양을 조사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편의시설과 경계선 정비도 완료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에서 박람회 개최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해바라기 꽃밭이 개방됐습니다. 박람회장 내 공원 부지에 조성된 약 1만 5천여 송이의 해바라기 꽃밭은 대한노인회 전남 여수지지회에 소속된 노인 일자리 공원 가꾸미 참여자들이 지난 4월부터 꾸준히 가꿔왔습니다. 해바라기 꽃밭은 7월 9일부터 약 한 달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일 10분씩 자기 성찰을 해보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자신의 일이나 기타 경험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면 인지능력 향상과 체내 포도당 대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이란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인데요. 이는 인지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기에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